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낚시터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한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일부러 낚싯줄을 엉키게 한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소주잔을 든 손이 멈췄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낚시터 방갈로 안 우리 둘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회상한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그 아침을. 새벽 5시 나는 집을 나섰다. 금강상류의 낚시터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안의 길이 사흘 앞이었다. 2년 전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63세 강민호. 33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내 인생이었다. 하지만 퇴직하고 아내마저 없어지자 나는 말을 잃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낚시는 그나마 나았다. 물만 보면 됐다. 생각을 비울 수 있었다.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다. 나는 익숙한 자리에 낚싯대를 펼쳤다. 리를 감고 미끼를 끼우고 숨을 참고 던졌다. 찌가 물 위에 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찌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옆으로 쓸려갔다. 낚싯줄이 엉킨 거였다. 첫 번째는 그러려니 했다. 리를 감아 올리고 다시 던졌다. 하지만 10분 후 또 엉켰다. 같은 방향에서.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2번은 우연이 아니야. 3번째가 왔을 때 참았던 게 터졌다. 나는 낚싯대를 거칠게 땅에 꽂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50m쯤 떨어진 곳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이 보였다.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나는 걸었다. 자갈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선명해졌다. 허리가 가늘었다. 남자가 아니었다. 대체 낚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모자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그 순간 준비했던 말들을 잊었다. 50대 후반쯤의 여성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놀란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낚싯대를 쥔 손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차분하고 떨리는. 낚시가 처음이라 자꾸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화를 낼 상대가 아니었다. 아니, 화를 낸 내가 민망해졌다. 그녀의 눈빛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 처음이시라면 좀 더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말끝을 흐렸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63년을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귀밑머리가 조금 흘러내렸다. 옛날 학교 음악 선생님이 떠올랐다. 그런 분위기였다. 점심이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근처 식당에서요. 그녀가 말했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배도 고팠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걸었다. 낚시터 입구 쪽으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들렸다. 내 걸음보다 느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매운탕 집 문을 열자 김이 확 밀려왔다.
테이블은 4개. 손님은 없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밖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었다. 물 한 개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웃었다.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말투요. 뭔가 가르치시던 분 같은 느낌이요. 나는 헛웃음이 났다. 33년 교직 생활이 몸에 밴 거였다. 그녀도 웃었다. 주름진 눈가가 따뜻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뛰었다. 오래전에 잊은 감각이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녀가 일부러 낚싯줄을 엉키게 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날 저녁 방갈로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매운탕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가 국자를 들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밥그릇에 국물을 먼저 부었다. 그리고 살을 조심스럽게 발라 내 그릇에 올려놓았다.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떠준 국이었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국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렀다.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실은 낚시 배우러 온 지 일주일 됐어요. 매일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혼자 오세요? 네. 가족들은 바빠서요.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낚시를 배우시려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창밖을 향했다. 이혼하고 3년 됐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고요. 뭐라도 배우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아내 떠난 지 2년 됐습니다. 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미안한 표정이 스쳤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길. 아닙니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침묵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를 가져왔다. 점심인데 한잔 하시라고요. 서비스? 그녀가 웃으며 소주병을 열었다. 나는 잔을 내밀었다. 투명한 액체가 차올랐다. 건배할까요? 뭐예요? 새로운 만남에. 나는 웃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딸그랑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한 잔이 2잔이 됐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술이 몸에 퍼지면서 말문이 트였다. 선생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국어요. 중학교에서 33년. 와, 저도 음악 레슨 했었어요. 피아노.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시구나. 무슨 분위기요? 음악 선생님 같은 거요. 그녀가 웃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예뻤다. 옛날엔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꿈 접었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녀가 나를 봤다. 눈빛이 반짝였다.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시네요. 나는 잔을 비웠다. 귓가가 뜨거웠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3번째 잔을 따를 때쯤 그녀가 물었다. 혹시 외로우세요? 나는 잔을 들다 말았다.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외롭죠. 매일.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TV 틀어놓고 혼자 대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가끔.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 떨리고 있었다. 순간 손이 움직였다. 내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얹어졌다.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봤다. 나도 놀랐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의 강물처럼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계를 봤다. 벌써 4시네요. 시간이 빨리 갔네요. 돌아가셔야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낚시 한 번만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해 지기 전에.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어났다. 계산을 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카드를 냈다. 제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가 팔을 감쌌다. 나는 재킷을 벗으려다 말았다.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가 먼저 내 팔을 잡았다. 추워요. 같이 가요. 우리는 낚시터로 걸었다. 팔짱을 낀 채로 63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다. 아내와도 다른 새로운 설렘.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날 저녁 방갈로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질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지. 낚시를 시작한 지 1시간쯤 됐을 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이 거세졌다. 강물에 잔물결이 일었다. 찌가 흔들렸다. 비 올 것 같은데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도 봤다. 먹구름이 금강을 덮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나, 둘, 이마에, 손등에, 그리고 쏟아졌다. 어머,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황급히 낚싯대를 챙겼다. 저기 방갈로로. 우리는 뛰었다. 빗속을. 자갈밭이 미끄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냥 잡고 싶어서.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방갈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숨이 찼다. 심장이 뛰었다. 뛴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옷이 다 젖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얼굴에도 빗물이 흘렀다. 숨을 고르며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후.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스운 꼴이었다. 60대 중년 둘이 빗속을 뛰다니. 방갈로는 좁았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먼지 쌓인 선풍기. 그게 전부였다. 창문으로 비가 보였다.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강 위로 빗줄기가 쏟아졌다. 추우시죠? 나는 소파에 걸린 담요를 집었다.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다. 손이 닿았다. 그녀의 어깨가 축축하고 차가웠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담요를 여몄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도 옆에 앉았다. 거리가 가까웠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빗소리만 들렸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나는 그녀를 옆눈으로 봤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선생님,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다. 제가 일부러 낚싯줄을 엉키게 한 거예요. 나는 그녀를 봤다. 놀라지 않았다. 사실 알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을 봤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매일 혼자 오시는 거,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 그 표정이 저랑 똑같아 보였어요. 외로운 표정. 그래서요? 말 걸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일부러 줄을 엉키게 했어요. 3번이나. 선생님이 화내실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는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녀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저도 알았어요, 사실. 네, 2번째부터 알았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캐스팅 방향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제 줄 쪽으로만. 그런데 왜? 그녀가 당황했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도 외로웠으니까요. 나는 말했다. 누군가 말 걸어주길 바랐어요. 매일.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당신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침묘히 흘렀다. 빗소리만 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뺨을 타고 나는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뺨에 닿았다. 눈물을 닦아줬다. 손바닥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선생님.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손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도 내 손을 잡았다. 자기 뺨에 대고 2 손으로 꽉. 남편이랑 헤어지고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무서웠어요. 또 다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근데 선생님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담요 너머로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도 나를 안았다. 꽉. 얼굴을 내 어깨에 묻었다. 저도요. 나는 말했다. 아내 떠나고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이런 마음, 누군가를 안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마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는 채로 빗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도 멀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이에서 따뜻했다. 내 목덜미에 닿았다. 소름이 돋았다. 오랜만의 감각이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네. 선생님, 저 돌아가기 싫어요. 오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집에 가면 또 외로울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싫어요. 나도요. 나는 대답했다. 망설임 없이. 나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같이 있어요. 오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63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 더 이대로 있고 싶었다. 밤이 깊었다. 방갈로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비갠 하늘에 별이 떴다. 우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댔다.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따뜻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깨질까봐. 선생님, 응,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무슨 후회요? 이렇게 저랑 시간 보낸 거.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후회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달빛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밖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평화로웠다. 그녀가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밖을 봤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옆모습이 아름다웠다. 예쁘네요. 밤 강물. 나도 일어나 옆에 섰다. 어깨가 닿았다. 금강이 은빛으로 빛났다.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내일 아침에도 올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를 보지 않고 올게요. 당신도요? 네, 올게요. 약속이었다. 우리의 첫 약속.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남아 있었다. 방갈로에, 서로의 품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낚시터에 나갔다. 가슴이 뛰었다. 20대 청년처럼. 그녀가 올까? 정말 올까?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회색 바람막이, 책 넓은 모자. 그녀였다.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잘 주무셨어요? 하나도 못 잤어요. 설레서. 나도요. 우리는 웃었다. 60대가 설레서 잠을 못 자다니. 우스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다. 낚시터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강변을 걸으며. 2주가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나는 낚싯대를 내려놓았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놀랐죠. 근데 좋아했어요. 엄마가 웃는 것 같다고.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그래요? 네. 만나보고 싶대요. 선생님, 나는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저도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요? 네. 아들도 좋아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분명히.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으로 낚시터가 아닌 곳에서. 그녀가 원피스를 입고 왔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예뻤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네, 특별한 날이요.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상자를 열었다. 작은 목걸이였다. 물고기 모양의.
우리가 만난 곳을 기억하자고요. 낚시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나는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목덜미가 가까웠다. 따뜻한 향기가 났다. 잘 어울려요. 거울을 봤어요? 매일 봐요. 당신 얼굴. 그녀가 웃었다. 볼이 빨개졌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손을 잡고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었다. 우리는 떳떳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저 피아노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용기 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도 뭔가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거. 나는 생각했다.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 글 쓰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소설 같은 거. 그럼 쓰세요. 우리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요? 네. 낚시터에서 만난 두 사람. 엉킨 낚싯줄에서 시작된 사랑.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좋네요. 제목도 정했어요. 엉킨 인연. 완벽해요. 3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금강 낚시터에 다시 와 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었다. 여기서 처음 봤죠? 선생님. 네. 화내는 아저씨. 그녀가 웃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외로운 표정의 여자. 이제는 안 외로워요? 아니요. 하나도. 나도요. 우리는 낚싯대를 던졌다. 나란히. 찌가 물 위에 떴다. 이번엔 엉키지 않았다. 엉킬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엉켜 있었으니까. 선생님. 응.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녀에게서. 가슴이 뜨거웠다. 나도. 사랑해요. 63년 인생에서 가장 진심인 말이었다. 그날 석양이 금강을 붉게 물들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낚싯대를 든 채로. 물고기는 안 잡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장 큰 것을 낚았으니까. 서로를. 그리고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엉킨 낚싯줄처럼 인연도 때로는 엉켜야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10월의 금강. 안개 낀 아침. 엉킨 낚싯줄. 그리고 그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아니, 가을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봄. 끝. 어떠셨나요? 6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